네, 24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명사에 대한 개념을 잡아볼 겁니다. 명사의 개념 중에서도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용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살 수 있음 또는 살 수 없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조치들을 취해줘야 되는데, 이런 관사를 붙이는 부분이라든가 한 개짜리를 말할 것이냐 여러 개짜리를 말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전체 커리큘럼 이렇게 되겠고요. 명사에 관련된 부분이죠. 관사에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이제 명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사 조금 복습을 해볼까요? 그 명사는 크게 세 가지 갈래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명사라는 단어에서 만든 명사가 있고, 동사였는데 그거를 명사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 혹은 문장을 명사로 만들어 쓰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이 명사율의 부분들을 많이 배웠죠. 이 둘은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명사율의 명사에 관사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 관사는 명사에서 나온 명사들에만 개입을 합니다. 이 문장으로 만든 거나 동사로 만든 명사에는 관사가 상관이 없어요. 붙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관사를 배우는 거죠. 관사 가지를 보니까 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가지가 있습니다. 관사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는 어떤 용어를 나타내는 한자어고요. 관은 뭐냐면 갓관자죠. 그래서 갓을 나타내든가 혹은 머리에 쓰는 감투를 나타내든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런 머리에 쓰는 모자 같은 걸로 신분을 보여주기도 했죠. 의복도 그렇지만 모자도 그랬었죠. 그래서 이 관사라고 하는 거는 마치 그 사람, 모자를 쓴 사람의 신분을 밝혀주듯이, 이 관사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명사는 그 관사가 그 명사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체를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관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어나 더라는 이 두 개의 관사가 도대체 명사의 어떤 특징, 정체를 보여주느냐? 어나 어는 그냥 단수냐, 복수냐, 이것을 말해주는 거고요. 더라고 하는 것은 그 명사가 바로 그것이냐, 똑같은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냐, 혹은 그냥 어떤 여러 것을 말하는 것이냐, 이런 거죠. 이 더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28강이랑 34강에서 이 두 강에 걸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요 어나 요 관사가 되겠고요. 단수, 복수 개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 단수냐 복수냐를 말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이게 셀 수 있는가 없는가까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잡아볼 개념은 어떤 명사가 셀 수 있는가 또는 셀 수 없는가를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이 셀 수 있음 없음,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거의 알고 있습니다. 사과 같은 거는 한 개, 두 개 셀 수 있을 것 같다. 왠지 물이라는 단어는 한 개, 두 개 셀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셀 수 있음과 없음을 판단하는 아주 기본적인 기준이 뭐냐면 바로 경계가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 명사에 테두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테두리가 있으면 센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없으면 안 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경계라는 게 꼭 물리적으로 또렷하지만은 않아요. 어쩔 때는 이 경계가 뭐 시간의 경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경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애매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애매한 부분 이따가도 조금 더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어떤 이 경계가 애매할 때 우리는 이거를 한번 어떻게 판단해 낼 수 있는가, 어떤 그 실험을 하나 해보면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잘라보는 거예요. 가상으로 어떤 명사, 이 명사 그래 한번 잘라보자. 그래서 한번 잘라봤을 때 만약에 그 명사가 경계가 있었다면 경계까지 잘리겠죠. 그러면은 원래 그 경계 안에 들어있었던 어떤 그 내용물이 밖으로 나가고, 아니면 밖에 있던 게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뒤죽박죽이 되겠죠. 그래서 그 명사의 본질이 파괴될 거예요. 그 명사가 만약에 생명체라면 뭐 죽는 거를 나타내고요. 만약에 이게 어떤 그냥 사물이다 그러면은 그 사물의 어떤 기능이 마비되거나 고장나거나 부서지거나 그런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 명사는 경계가 있고, 그래서 결국 셀 수 있는 명사다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경계가 없으면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자르든 안 자르든 그냥 같은 것이 될 거예요. 원래 한 덩어리였는데 잘라서 뭐 두 덩어리가 됐다 한들 그 각각의 두 덩어리가 원래 한 덩어리였을 때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본질이 동일해요. 똑같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안 새는 명사다. 이렇게 판단을 대략적으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셀 수 있는 명사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샌다. 그러면 셀 수 있었죠? 자, 셀 수 있으면 한 개, 두 개, 세 개, 여러 개 이렇게 셀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사실 가장 크게 보면 한 개냐, 여러 개냐 이렇게 될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요거를 두 개까지도 한번 더 세부적으로 나눠봤어요. 자, 첫 번째 한 개일 때 어를 붙이거나 언을 붙입니다. 자, 셀 수 있고 한 개라면 이거를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는 말이죠. 네, 언제 어 명사, 언제 언 명사냐? 어 뒤에 나오는 이 명사의 발음은 모음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 에, 이, 오, 우 이 모음이죠. 예를 보면 an iPad, an apple, an egg, an orange, an umbrella 이렇게요. 그 외의 경우, 즉 자음으로 발음이 자음으로 시작할 때는 어 명사, 그래서 a car, a ball, a tree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그리고 두 개, 그리고 여러 개는 다 복수죠. 그래서 명사가 복수일 때 명사 뒤에 발음을 스 발음을 넣는 거예요. 발음으로 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뭐 둘 다인데 두 개일 때를 좀 나눠서 보면요. 처음에 two cars, two apples, two companies 다 cars, apples, companies 스 발음이 붙었죠. 철자는 보니까 약간 다를 때도 있어요. 철자가 다른 경우는 뭐 지금은 뭐 굳이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 발음상으로 복수일 때 명사 뒤에 스 발음이 붙는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또 다른 예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어떤 명사들이냐면 이렇게 항상 쌍으로 존재하는 명사예요. 예를 들면 scissors, 가위죠. 날이 두 개인데 항상 쌍으로 존재해야 가위죠. 그래서 이 scissors는 항상 s가 붙은 채로 있어요. 이 s가 없는 scissor까지만 된 단어는 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glasses, 안경인데요. 역시 R이 두 개죠. 그래서 항상 glasses라고 쓰는 거죠. 우리가 보통 sunglass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영어는 sunglass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수려. sunglasses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신발, shoes. 우리가 보통 shoes 하면 신발로 알고 있는데 그게 원래는 복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왼쪽, 오른쪽 두 켤레로 아니죠. 두 짝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shoes 복수로 존재를 하고요. 바지 같은 경우도 항상 통이 두 개죠. 그래서 팬트가 아니라 팬츠 이렇게 복수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항상 쌍이기 때문에 단수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쌍으로 존재하는 명사도 단수로 쓰는 경우를 한번 배우긴 했습니다. 무려 4번째 강의 때 명사 또는 형용사 명사로 된 어떤 긴 명사를 만드는 방법을 배울 때 잠깐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을 단수로 쓸 때 궁금하신 분들은 4번째 강의를 복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여럿이에요. 역시 뭐 스로 끝나겠고요. many trees, 5 oranges 다 스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명사는 여럿인데 스로 끝나지 않는 명사가 있어요. 그 의미 자체가 그냥 여럿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이죠. people, 사람들, family, 사람, 그 가족 구성원이 다 모여있는 집단으로 봤을 때 family요. 그리고 audience, 어떤 관객도 굉장히 여러 명이겠죠. 그런 관객 등등의 집단 사람들 혹은 집단의 어떤 물건들을 통째로 말하는 단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미 다 집단이기 때문에 복수이기 때문에 스가 붙지 않아도 복수 명사로 취급을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셀 수 없다는 거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볼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경계가 없죠. 경계가 없으면 우리는 안 센다고 했으니까. 경계가 없는 명사들은 보통 재료들을 뜻합니다. 이게 먹는 재료, 식재료일 수도 있고요. 건축을 하는데 쓰는 재료, 어떤 자재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런 재료들은 쪼개서 이만큼만 오늘 쓰고 저만큼은 내일 쓰고 이렇게 뭐 편리하게 우리가 쪼개 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없어요. 쪼개도 아무 이상도 없고요. 그 명사의 본질이 바뀌지 않죠. 그런 명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water, salt, 소금, wood, 나무, 치킨, 닭고기, air, 공기, gas 등등등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물리적인 어떤 형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이죠. 그런 개념들은 당연히 형체가 없어서
하나, 둘, 세기가 어렵겠죠. 어떤 경계가 없겠죠. 예를 들면 돈, 시간, 행복, advice, 어떤 조언, information, 정보, pollution, 공해 이런 단어들은 다 추상적 개념이죠. 그 다음에 셀 수는 원래는 셀 수 있는데 세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우 자잘한 매우 작은 조각들이 합으로 있는 명사들, 예를 들면 rice, 한 톨 한 톨이 큰 의미가 없죠. 만약에 뭐 한 톨을 취급을 한다면, 한 톨을 말을 해야 된다면 rice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머리카락 한 가닥이면 hair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보통 우리가 밥 한 공기, 뭐 밥, 일반적인 밥을 말할 때 rice, hair, 뭐 머리 스타일, 아니면 머리가 길다, 작다, 머리가 파란색이다, 검정색이다, 그런 hair만 그냥 hair, 모래 그냥 sand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유한 이름, 진짜 어떤 명사가 어떤 사물의 이름이거나 사람의 이름이거나 아니면 어떤 조직, 단체의 이름이거나 브랜드, 뭐 상표거나 그럴 때에는 그냥 관사가 없이 쓰죠. 그리고 그럴 때는 첫 글자를 다 대문자로 써줘요. 예를 들면 코리아, 한국, K 대문자로 쓰죠. 애플, 이 애플은 이 먹는 사과를 말하는 건 아니죠. 회사, 애플사 있죠. 그 회사 대문자로 말을 해주고요. 황용훈, 저의 이름인데요. 저의 이름도 제 이름이니까, 고유 이름이니까 다 대문자로 써줍니다. 제 이름은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각 단어마다 첫 알파벳을, 첫 레터를 대문자로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맨 처음쯤에 얘기했었던 셀 수 있고 없고의 개념에서 그 개념을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 어떤 명사의 본질을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단어, 철자가 같아요.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셀 수 있을 때도 있고, 즉 경계가 있을 때도 있고 경계가 없을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의 유무라는 게 굳이 그냥 그 어떤 명사의 철자만으로만 기계적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철자를 가진 그 단어의 본질이 어떤 각도에서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셀 수 있고 없고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있다에다가 이런 네 가지 단어를 놓고요. 또 없다에다가 또 동일한 네 개의 단어를 놓아 볼게요. 이 단어들은 셀 수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다 부분을 보면 치킨, 셀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 치킨은 뭐냐면 닭이에요. 생명체, 닭. 닭은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셀 수가 있겠죠. 근데 반면에 우리는 이 치킨을 닭고기라는 식재료로도 사용하죠. 닭을 한 마리 사서 반만 잘라서 오늘 먹고 반은 내일 먹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 이 닭고기라는 본질로 바라본다면 셀 수 없다. 닭이라는 생명체로 본다면 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케이크와 캔디도 마찬가지예요. 케이크는 셀 수 있는 거죠. 어떤 케이크의 하나의 개체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동그란 거, 아무도 먹지 않은 케이크. 동그랬을 때 하나의 케이크이죠. 그래서 케이크. 근데 이 케이크는 뭐냐면 그냥 음식으로서의 케이크. 뭐 빵과 크림으로 덮여 있는 달콤한 어떤 음식. 그럴 때는 이게 뭐 하나의 완전한 케이크이든 케이크 부스러기든 다 동일한 음식이죠. 캔디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의 포장지로 잘 쌓여 있는 그 캔디라면 캔디 한 개, 두 개 쓸 수 있겠지만 그냥 어떤 고형의 설탕으로 만든 향을 넣은 어떤 간식 이런 개념이라면 그냥 캔디라는 음식의 한 종류로 우리가 안 셀 수도 있죠. 그리고 이 타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부분 안 세죠. 시간이라는 건 경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 경계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얘처럼 타임 앞에 어떤 더 설명해주는 형용사 같은 게 붙어요. 그러면 그냥 시간이 아니라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매 순간 시간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지만 좋은 시간이라는 거는 어떤 처음과 끝의 경계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랑 외식을 갔어요. 근데 음식점도 너무 좋고 맛도 너무 좋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럴 때 그 좋은 시간, good time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경계를 정확하게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음식점에 들어가기 시작한 시간이 정확히 6시부터예요. 6시부터 3시간 동안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9시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 6시에서 9시까지의 시간의 경계가 또렷하게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그 속에 그 3시간이 나는 너무너무 굿 타임이었어요. 그럴 때는 요 한 덩어리로 딱 경계가 지어지기 때문에 굿 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이 단어들의 본질을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셀 수 있고 없고 경계의 유무가 판단될 수 있다. 여기까지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가지를 더 볼 건데요. 좀 재미있게 셀 수 있는데 어나 언을 안 붙이는 경우들 한번 살펴보고요. 반대로 셀 수 없는데 어나 언을 붙일 수 있는 경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재미로 알아두셔도 되겠어요. 셀 수 있는데 이를 안 붙이는 경우, 즉 관사를 안 붙이는 경우라면 3가지가 있는데, 처음엔 목적에 맞게 흔히 가는 장소, 그 장소라는 명사를 말할 때 안 붙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누구의 명사, 이렇게 어떤 소유를 나타내는 단어와 명사를 합쳐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이 명사에 관사가 붙지 않아요. 언도 안 붙지만 더 같은 것도 아직 안 배웠지만 더요. 그런 것도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가 붙은 명사라면 더랑 언이 같이 붙지는 않는다는 거죠. 더를 붙였으면 어나 언을 붙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흔히 가는 장소 뭐가 있느냐? 우리는 보통 너무나도 뻔한 일상을 학교집 또는 회사집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회사, 학교, 집 요런 장소는 우리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장소예요. 목적에 맞게. 그리고 흔히 가죠. 매일 가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go 간다. 어디로요? to work. 출근이죠. 일하러 간다. 회사로 간다. go to school. 학교 간다. 뭐 하러요? 그 학교의 목적에 맞게 공부하러. 이건 일하러. 그리고 go home. 뭐 쉬러. 집에 간다. 이 go home은 특이하게 go to home. to도 붙지 않고 그냥 go home이죠. 그리고 go to bed. 침실, 뭐 침대라는 뜻이죠. 매일 자러 가죠. 굉장히 흔히 자러 가고, 그리고 이 bed라는 거에 목적에 맞게 잠자러 갈 때 go to bed. 그리고 영미권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죠, 문화적으로. 그래서 교회 가다도 역시 go to a church 이런 게 아니라 그냥 go to church. 그리고 재미있게도 감옥을 갈 때도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는 것도 go to a jail이 아니라 그냥 go to jail, go to pris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격 명사 my car, 내 차, 네 아이패드, 그 남자의 오렌지, 걔네들의 공, 뭐 이렇게요. 존의 돈, 내 신발, 그것의 모래 등등등 이렇게 다 my, its, John's, theirs, his, yours가 붙으면 어나 on, 더 이런 걸 붙이지 않고요. 동일하게 그 명사에 어떤 더가 붙는 경우가 있겠죠. 아주 특정한 자동차, 아주 바로 그 특정한 아이패드, 바로 그 오렌지 이런 거를 말할 때 다 더를 붙일 수가 있는데, 이럴 때에도 더가 한번 붙으면 더랑 어나 언이 같이 붙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셀 수 없는데 어나 언을 붙이고 싶은 경우라면 붙이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한 가지인데요. 어나 언은 일단 붙이고 그 뒤에다가 이 명사, 얘가 이제 셀 수 없는 명사인데 이 셀 수 없는 명사가 담길 수 있는 어떤 컨테이너 혹은 용기 또는 그 양을 세는 단위, 어떤 유닛이죠. 그런 단어를 붙이고 of 명사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전체가 그냥 긴 하나의 명사로 이제 on이 들어간 그런 명사가 되죠. 이 of 명사를 붙인 부분은 우리가 21강에서 또는 22강에서 전치사, 요게 of죠. 그리고 전치사 뒤에 명사, 전치사 명사 덩어리가 어디에 붙는 거냐면 문장에도 붙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는 문장은 아니고 이 전치사 명사 덩어리가 용기 또는 단위라는 명사 뒤에 이제 붙은 그런 형태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까지가 of 전까지가 여기까지죠. 그래서 a bottle of는 한 병, a piece of는 한 조각, a glass of는 한 잔, a bowl of는 한 공기, 밥 한 공기 할 때 그 공기, 또는 a chip of 한 조각, chip, liter, 1리터, 2리터 할 때 그 리터요.
그 단위죠. 그리고 a lot, 이 lot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그냥 많은 어떤 한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거 한 덩어리. 그리고 요 뒤에다가 원래는 이제 셀 수 없는 명사가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a bottle of water, 물 한 병, a piece of paper, 종이 한 조각, a glass of beer, 맥주 한 잔, a bowl of rice, 밥 한 공기, a chip of chocolate, 초콜릿 한 조각, a liter of juice, a lot of time, 시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각각이 긴 명사가 됐고요. 그 긴 명사들의 앞에는 다 또는 on이 이렇게 붙은 경우가 되겠죠.